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환자 2세 환자에 대한 말초 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초 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고엽제 질병 역학조사에 참여한 구독자분께서 어떤 식으로 참여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또 고엽제 환자 2세 환자에 관련된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고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누가 보셔야 되는가 하면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내용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형님들이지만 형님들 자녀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척추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이 말초 신경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급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허리가 안 굽혀져서 동네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6급 이항이고 보훈병원에서 약을 먹고 치료 중입니다. 보험부에 신검을 신청해야 될까요? 하면서 궁금하다고 연락해 주셨는데, 답글은 제가 준 게 아니라 같은 고엽제 2세 환자로 등록되신 구독자분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두 가지 신청이 가능하며 동네 병원에서 약 드시지 마시고 근전도 검사와 신경 근전도 받으시고 진단서에는 G62.9라는 다발성 말초 신경으로 진단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보훈처에 접수를 하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이분께 메일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보니까 지금 이 답변을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영상들을 만들고 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제게 질문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면 그 답변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튜브 특성상 댓글에 대한 알림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알림을 신청하려 그러면 먼저 구독을 하고 그 다음 종 모양을 클릭을 해서 전체 설정을 해놔야만 본인이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거나 제가 답변을 달아줬을 때 거기에 대한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안 하고 알림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아무리 제가 좋은 답변을 해드려도 그 답변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하나만 있으면 그 영상을 나중에 또 확인하는 경우에 그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제 영상이 500개가 넘습니다. 이 500개가 넘는 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도 어떤 곳에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댓글을 달아드려도 확인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아직 지금 댓글을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말초 신경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척추와 관련돼서 어떤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고엽제 2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그 자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은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준비해서 보온처에 접수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자녀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 내용은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그리고 개정은 2023년 1월 13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명은 척추 이분증이 있고 하지마비 척추병변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말초신경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와 관련된 질병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조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세 가지 질병이 자꾸 더 늘어나서 나중에는 더 많은 질병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알고 혹시라도 자녀분들에게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 같다 하면 검사들도 해보시고 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기준 미달이고 해당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같은 경우는 또 고엽제와 상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런 자료가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또 역학조사도 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결정이 날 경우에는 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질병으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 미리 다 염두에 두고 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척추 이분증하고 하지마비 척추병변, 경도 장애가 있고 중등도 장애가 있고 고도 장애가 있습니다. 2세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표에는. 그런데 지금 이번 내용은 이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말초신경병 있죠? 제일 우측 내용을 보시게 되면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죠. 갑자기 허리를 굽힐 수가 없을 정도로 된 상태였다. 그러면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이런 경우거나 4. 신경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자,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허리를 굽힐 수 없다는 것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초신경병과 관련돼서는 중등도 장애 또 고도 장애 정확하게 이 근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질문 주신 분 말초신경병으로 인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선 정확하게 근전도 검사나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부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국가보험부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보험부에 신청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말초신경병과 관련돼서 고엽제 2세 환자와 관련되신 분들, 이게 꼭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 자녀분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또 자녀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종류의 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척추와 관련된 질병들이 있다. 그러면 또 서류 준비해서 국가보험부에 등록 신청을 꼭 하시라고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말초 신경병과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